안녕하세요.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노년 라이프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어떤 거 드셨나요? 아침에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오히려 당뇨, 고혈압, 간 기능 저하, 심지어 암세포 활성화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아침에 먹지 마세요 수준이 아닙니다. 의학적 근거와 함께 당장 내일부터 피해야 할 위험한 아침 음식 7가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나. 아침에 바나나 1개 간단하게 드시죠? 식이섬유도 많고 포만감도 있고 건강식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요, 공복에 바나나를 먹는 건 위장엔 꽤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과일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그네슘이 급격히 흡수되면 혈액 내 칼슘 균형이 깨질 수 있고 심장이 예민한 분들에겐 심박수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당분 함량도 높습니다. 먹자마자 혈당을 확 올려버리죠. 잠시 기운은 나지만 30분에서 1시간 후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속 쓰림, 부글거림을 유발하는 타닌 성분도 주의해야 해요. 특히 덜 익은 바나나는 위산을 자극합니다. 그렇다고 바나나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단지 아침 공복 상태에 먹는 게 문제인 거죠. 오트밀, 견과류, 요거트와 같이 섭취하거나 간식 시간 이후에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토마토. 토마토, 얼마나 건강해 보입니까? 빨갛고 신선한 모습만 봐도 몸에 좋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일까요? 아침 공복에 생토마토 1개 먹고 시작한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비타민C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 리코펜도 있고 건강식으로 어디 내놔도 손색 없죠. 그런데 문제는 공복이라는 조건입니다. 토마토에는 구연산, 사과산, 아스코르브산 같은 산성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위산과 합쳐지면 자극이 배가 됩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속쓰림, 헛구역질,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토마토는 식이섬유가 거칠고 씨가 많습니다. 이게 위장 운동을 자극하고 공복 상태의 위장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자극이 들어오면 소화 기능이 확 떨어지죠. 게다가 생토마토에 올리브유 없이 먹는다면 토마토의 자랑인 리코펜 흡수율도 매우 낮아집니다. 흡수도 잘 안 되는데 위장만 자극하는 셈이죠. 그렇다고 토마토를 멀리해야 하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산성 성분이 줄어들고 리코펜 흡수율은 훨씬 올라갑니다. 아침에는 구운 토마토 또는 올리브유에 살짝 볶은 토마토 요리 형태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속도 편안하고 영양도 훨씬 잘 흡수됩니다. 세 번째, 오렌지 주스. 상큼한 아침의 상징, 오렌지 주스 1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 많으시죠? 겉보기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몸을 깨워주는 기분이라 이건 무조건 건강하지 싶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렌지 주스는 자연과일의 당분을 쥐어짠 형태입니다. 즉, 섬유질은 거의 빠지고 당만 남은 농축물이에요. 한 컵에 들어있는 당분량을 보면 콜라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액체 상태라 흡수도 훨씬 빠릅니다. 그 결과 공복에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며 그 후엔 급격한 저혈당으로 피로와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게다가 오렌지는 산성 과일입니다. 아침 공복의 위장에는 위산과 결합해 위점막을 심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 속 쓰림, 식도 역류증 있는 분들에겐 정말 피해야 할 음료죠. 그런데 착즙 주스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세요. 착즙이든 시판이든 액상 상태로 당분만 추출된 과일 주스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오히려 착즙 주스는 더 신선한 만큼 흡수도 빠릅니다. 그럼 오렌지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통째로 생과일로 섭취한다면 섬유질 덕분에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아침엔 주스보다 슬라이스 오렌지 혹은 다른 과일과 함께 섭취하되 식사 중간에 디저트처럼 소량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요거트. 건강한 아침 하면 요거트죠. 장 건강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요거트, 특히 공복에 먹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요거트 속 유산균은 산에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장은 특히 공복일 때 산성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 결과 요거트를 공복에 먹으면 유산균 대부분이 위산에 의해 죽어버립니다. 장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 유산균 기능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요거트는 종류에 따라 설탕이나 과일 시럽이 첨가된 제품이 많습니다. 이 경우 공복에 섭취하면 앞서 말한 오렌지 주스처럼 당분 흡수 인슐린 급상승 저혈당 피로감이 전형적인 혈당 롤러코스터를 겪게 됩니다. 유산균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식사 후 디저트처럼 소량 혹은 아몬드나 오트밀 등과 함께 섞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위산의 자극도 줄고 유산균도 장까지 도달할 수 있죠. 다섯 번째, 아보카도. 슈퍼푸드 아보카도, 비타민이, 오메가9, 섬유질까지 풍부해서 요즘 정말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 아보카도 공복엔 위에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물론 좋은 지방이긴 하지만 지방은 기본적으로 소화 시간이 길고 위산을 많이 분비시킵니다. 공복에 갑자기 지방이 들어오면 속이 더부룩하고 구역질이 나거나 소화기 계통이 과도하게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아침 첫 끼로는 맞지 않죠. 아보카도는 식사 중 특히 샐러드에 곁들이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을 피하고 탄수화물 단백질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도 좋고 부담도 적습니다. 여섯 번째, 생마늘. 생마늘은 몸에 좋다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균 작용, 혈액순환 개선, 항암 성분까지. 하지만 이 좋은 기능들이 공복의 위장에서는 칼날처럼 작용합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력과 자극성을 지닙니다. 공복 위에 들어가면 위 점막을 공격하고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속 쓰림, 복통, 설사, 심한 경우엔 위벽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위궤양 병력이 있는 분들은 절대 공복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생마늘은 음식에 조미료처럼 소량 섞거나 익혀서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고기 요리나 볶음 요리에 넣으면 자극이 줄어들고 건강 효과는 유지됩니다. 일곱 번째, 된장국. 국물 따뜻하게 끓여 밥 한 숟갈 말아 먹으면 속도 풀리고 든든하죠. 하지만 된장국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된장 자체가 발효식품이라 짠맛이 강하고 그 짠맛은 아침 공복 위장에 강한 자극이 됩니다. 또한 된장은 히스타민, 아민류 같은 발효 부산물이 많아 공복 상태에서 위산과 만나면 복통, 더부룩함, 트림, 속 쓰림 유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된장국은 언제 먹을까요? 식사 중간 또는 밥과 반찬이 충분히 함께 있는 상태에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물은 조금씩, 짠맛은 줄이고 내용물 위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먹으면 치명적인 음식 7가지였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졌던 음식들이 사실 아침 공복이란 조건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놀라우셨죠? 건강을 위해 아침에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아는 순간부터 바뀝니다. 이상 노년라이프였습니다.